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여영입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대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사은상 주임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농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한상입니다. 주임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안동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많은 상담들 받으실 것 같은데 좀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나요? 보통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고요. 특히 그중 30% 가량은 전부 다 원상 회복에 관한 상담들을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폐업하시면서 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원상으로 돌려놓느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임차인분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예전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임대인분과 많은 실랑이를 겪고 계시는데요. 네네. 보통 많은 임차인분들께서 원상 회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 자체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는 원상 회복에 대한 의무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도 원상 회복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많이들 쓰는 계약서 보면 한 3조, 4조 중간 정도의 그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계약서상에도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민법상에 보시면 615조, 그 다음에 654조에 임차인들은 임대한 건물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라는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임차인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적용이 될 수 없냐 문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것.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네. 판례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것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나 필요비 같은 것들을 청구하는 걸 포기한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지금 판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유익비나 필요비 관련해서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임차인분들하고 임대인분들 간에 상가를 원상 회복해 놓고 가라. 이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전 임차인분들이 남겨놓은 시설까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많이 난감해 하실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물을 분양 당시 그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아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임대차 그 회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 임차인이 개조한 것까지 원상 회복을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임차 당시 상태로만 회복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계약서를 썼을 때 거기에 별도로 뭐 약정을 정해서 어디서 어떻게까지 그 원상 회복을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그런 특약을 따르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거고요. 특별하게 그 범위에 대해서 약정하신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임차 받았을 당시 그 상태로만 해놓으면 되지 그 전 임차인이 해놓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가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이 판례가 조금 오래된 판례예요. 근데 권리금이 이제 우리나라 법 제도화된 게 2015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판례들을 좀 보면 권리금 지급할 때 시설들을 인수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철거 의무도 함께 인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 임차인이 한 것이라도 철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하급심 판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좀 누적이 돼서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은 좀 소송 진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많이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은 판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통 임차인분들이 바닥이나 장판 같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뭐 벽 같은 경우에
좀 못자국이라든지 뭐 액자 자국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장판 같은 경우도 타일이 조금 누렇게 변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많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시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매달 월세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네. 월세를 통해서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고 꼭 새 것으로 교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미 개조된 시설이나 원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원상 회복에 대해서 요거를 이행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상 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 공제하겠다는 임대인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부분은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보증금이라는 게 뭐 월세를 미납했을 때 그 월세의 금액이라든지 또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지불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상 회복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네네. 뭐 원상 회복이 뭐 한 50만 원이면 원상 회복이 되는 건데 뭐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1억이나 되는 보증금을 전액을 다 지불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는 우선 하실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꼬투리 잡아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전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보다도 제 가장 좋은 것이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원상 회복에 대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공사 전이나 시공 전 사진을 미리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무료 법률 서비스 국번 없이 1357번 또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마당 www.sbg.or.kr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이나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원상 회복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원인 것 같아요. 오늘은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상가 임대차,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원상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까 주임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원상 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특약으로 작성을 하시고 또 사진으로 입주할 때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찍어 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